매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번 그냥 일회성으로 반짝 생겨난 매출, 2번 꾸준하게 누적이 돼서 생겨나는 매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매출에 이름표가 안 붙어 있으니까 초보자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매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유튜브에서 보이는 영상 중에 하나가 상품 하나 올렸는데 그게 운 좋게 노출이 잘 돼서 단기간에 수십 개, 수백 개가 팔렸대요. 또는 이제 막 시작한 초보가 한두 달 만에 몇 천만 원 매출이 생겼대요. 이건 일회성 반짝 매출입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운이 좋아서 생겨난 매출이에요. 왜 잘 팔렸는지도 모르고 그런 매출을 또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겠죠. 초보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이런 일회성 반짝 매출입니다. 내 실력과 노력, 준비 과정이 없이 생겨난 매출은 오히려 독입니다. 꾸준하게 누적이 돼서 생겨나는 매출은 그 준비 과정이 생각보다 깁니다. 하지만 이 준비 과정을 거치고 성과를 한번 만들고 나면 이 상품은 매 시즌마다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상품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낼 줄 알면 두 번째, 세 번째 상품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어떻게 온라인 판매를 해야 진짜로 돈이 벌리는지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라인 사업을 하시다 보면 결말은 그냥 돈만 쓰고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는 겁니다.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이 딱 맞아서 제로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손해까지 입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초보자들은 도매국에서 소싱을 해서 이것저것 로켓 그로스로 입고시켜서 팔아보다가 잘 팔리는 상품이 생기면 그때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1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셀러들이 많습니다. 그냥 낚싯대를 여러 개 띄워놓고 물고기가 물기만을 기다리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준비를 잘해서 뭔가 노력을 해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서 잡으면 다행인데 선택을 못 받으면 그 미끼만 날리는 거예요. 요새는 쿠팡에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면 그 미끼만 버릴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많은 셀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걸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서 처음부터 시장 조사와 상품 소싱 단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진 촬영도 하고 상세 페이지에 공을 들여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시장을 노리고 들어온 상품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전처럼 구매 대행 방식으로 여러 개 낚싯대를 띄워놓고 되는 놈 골라서 키워주는 방식으로는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상품 가격부터가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품한테 마케팅이나 광고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상품을 런칭해서 판매를 시작하면 판매량을 빵 띄워가지고 상품 점수를 쌓아서 광고도 잘 돌아가게 하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게끔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품들은 일주일이 지나도 후기가 10개에서 20개만 쌓여있고 광고비만 의미 없이 소진되고 있겠죠. 후기 작업을 몇 개 하라고 했으니까 10개에서 20개 하고 광고 돌리라고 했으니까 광고 돌리고 요새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줘도 잘 되는 시절이 있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품 후기가 하나도 없어도 매출 최저가 광고를 돌리면 2일에서 3일이 지나면 판매가 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매출 최저가 광고만 돌려도 시즌이 들어오면 광고 수익률이 700에서 800%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 가격과 상세 페이지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마케팅도 0점 조절을 잘 해서 진행해야지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688 소싱만으로는 경쟁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상품군에 따라서 1688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카테고리가 있긴 하지만 1688에서 수입해서 파는 게 이제는 너무나 쉬워져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가격에서 이기려면 또는 남들보다 더 마진을 챙기려면 중국 현지에서 소싱을 해서 상품 원가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많은 셀러들이 EU 시장을 많이 가기 시작했고 캔톤 페어나 공장 제조가 이제는 허들이 낮아져가지고 내가 다른 셀러들보다 우위에 서려면 온라인 소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중국 현지 소싱이 가격만 놓고 볼 거는 아니에요. 1688 기성품을 가져다가 팔면 요새는 그런 상품만 노리고 아이템 인원 매칭을 거는 악질 판매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나만의 상품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해졌습니다. 근데 1688 판매자랑 알리왕왕으로 상품을 조금 변경한다거나 OEM 생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내가 주문한 대로 생산이 안 돼서 수천 개 상품이 잘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 현지에 가서 기존 상품을 조금 리뉴얼 한다거나 나만의 상품을 제작 의뢰하는 것은 10분이면 해결되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해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제가 강의도 하고 있고 단톡방이나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셀러들의 얘기나 상황들을 듣고 보게 되는데 아직도 1년 전, 2년 전에 먹히던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운이 좋아서 쿠팡 알고리즘을 잘 타서 이렇게 잘 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 상품이 시장의 선택을,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잘 팔리게 되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 소싱을 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버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이런 상품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한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효자 상품이 되는 겁니다. 온라인 판매로 돈을 버는 건 많은 상품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 놓은 한두 개 상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팡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은 정말 다양합니다. 먹는 식품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하는 생활용품, 1년의 특정 기간만 사용하는 시즌 상품,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인기 있는 크고 무거운 제품들까지. 그 중에서 이제 막 쿠팡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초보 판매자라면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이 그래프 보고 가시죠. 이 상품은 제가 지난 3월달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상품의 판매량 그래프입니다.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작년 2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윙 상품과 로켓 그로스 상품의 매출 그래프입니다. 2월달에 매출이 6천만 원이었다가 4월달, 5월달 넘어가면서 1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갔죠. 2월달이 쇼핑몰의 비수기라서 매출이 떨어졌지만 봄, 여름 시즌에 들어서면서 매출이 금방 1억 이상 올라갔습니다. 저는 제가 판매하는 상품들 중에 80% 이상이 이런 식의 판매량을 보여주는 시즌성 상품입니다. 1년 365일 항상 잘 팔리는 상시 제품이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상시 제품은 시즌성 제품보다는 길게 보고 상품을 키워줘야 해요. 왜냐면 당연히 1년 내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 같은 작은 셀러들보다 대부분 큰 업체들의 상품들이 상위를 지키고 있어요. 상품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연매출을 따져봤을 때 시즌성 상품보다 매출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시즌성 상품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고 없고가 극명하게 갈리는 제품들인데 소비자들의 수요가 바닥을 찍고 쭉 치고 올라가는 이 시기에 내 상품이 잘 준비만 돼 있다면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 팔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물론 시즌성 상품도 경쟁이 치열한 것은 동일하지만 상시 제품에 비해 조금 다른 점을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시즌성 상품을 준비를 할 때는 거의 2계절 앞서서 준비를 해야 돼요. 봄, 여름 상품은 겨울에 준비를 해야 하고 겨울 상품은 여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품 한 개를 소싱해서 이것저것 준비해서 판매까지 하려면 최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그 상품의 검색량 트래픽이 올라가기 전에는 판매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겨울 시즌 상품을 예로 들면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면 가장 추울 때 12월, 1월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겨울 상품들을 가장 추울 때 소비가 가장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쇼핑몰에서 겨울 상품의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기온의 변화가 가장 큰 11월 말과 12월 초입니다. 시즌 상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온의 변화예요. 갑자기 추워질 때, 갑자기 더워질 때 우리가 판매하는 쿠팡이라는 플랫폼은 당일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받을 수 있는 배송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계절성이 큰 상품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내일 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진다고 하면 백화점 가거나 아울렛 가서 바로 장갑 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 배송이 되는 쿠팡에서 쉽게 주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쿠팡에서 판매를 하려면 시즌성 제품을 집중적으로 노려야 돼요. 이건 쿨토시 상품의 검색량 그래프인데요. 3월, 4월 달에 검색량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8월 초에는 뚝 떨어지고 있죠. 검색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상품을 이번 시즌에 판매하기 시작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려면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1월 말에 상품 상세 페이지와 후기 작업, 재고까지 모든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검색량이 꿈틀대면서 올라가기 전부터 광고를 돌리기 시작해서 이 초반 수요들부터 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월 말
말에 이 상품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완벽한 준비가 그렇다는 거지. 사실 수년간 온라인 판매를 해본 대형 업체들은 잘 준비를 하겠지만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여름 상품을 겨울에 준비하고 겨울 상품을 여름에 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요. 이 상품의 대표 키워드의 검색량은 1월 말부터 검색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3월 말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그래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점 대비 검색량이 반 정도 올라가는 시점에 판매를 시작한 거죠. 하지만 판매를 위한 준비가 잘만 돼 있다면 바닥부터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판매량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시즌성 상품의 가장 큰 핵심은 재고 관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잘 해놨더라도 이 재고 관리를 잘못해버리면 그의 농사를 다 망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기초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준비한 상품이 잘 팔려서 내가 수익을 보려면 광고를 통한 판매보다 내 상품이 상위 노출돼서 일반 노출로 구매자들이 들어와서 구매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상위 노출이 중요한 건데 이 상위 노출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판매량입니다. 만약 재고가 품절이 돼버리면 당연히 판매량이 품절된 기간만큼 떨어지는 거고 자주 품절이 돼버리면 쿠팡에서는 상품 공급이 불안정한 상품이라고 인식을 해서 상위 노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상품은 겨울 장갑인데요. 저는 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 중이었습니다. 이 장갑은 모든 판매자들이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상품인데 작년 겨울에 중국 내수 수요가 갑자기 많아져서 이 장갑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저 같은 한국 판매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주지 못했어요. 저도 한 군데 공장에서 계속 수입을 하다가 공급이 끊겨버려서 여러 곳에다가 문의를 해봤는데도 다 동일하게 물건을 한 달 있다 보내주겠다라고만 했었습니다. 그 무렵 저뿐만 아니라 이 장갑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들도 거의 비슷하게 모두 품절이 됐었는데 이 판매자만 품절 없이 겨울 내내 안정적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3주 정도 있다가 다시 물건을 공급받기 시작했는데 이미 수요가 줄어든 시기가 돼버렸고 장시간 품절이 지속돼 버려서 판매량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품절 없이 계속 판매했던 그 판매자의 상품은 패션 카테고리에서 판매량 1등, 2등 정도를 할 정도로 판매량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추정한 바로는 12월 한 달 동안 이 장갑으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냈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즌성 상품의 경우에는 재고가 품절이 나지 않도록 재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시즌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재고가 충분히 있어야 마케팅을 해도 안정적으로 주문을 이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수요가 짧고 굵게 발생하는 시즌 상품의 경우에는 누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시즌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시즌 상품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발렌타인데이나 어버이날, 할로윈데이,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을 기점으로 잘 팔리는 시즌성 아이템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사계절에 따라서 잘 팔리는 시즌성 아이템이 있습니다. 특정 기념일에 관련된 시즌성 아이템의 경우에는 초보자가 하기에는 사실 도박에 가까워요. 아무래도 판매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데 만에 하나 재고를 다 못 팔게 되면 꼬박 1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런 상품들은 구매하는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특정 기념일이 지나버리면 아예 판매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시즌 상품은 봄, 여름과 겨울 시즌 상품이에요. 특정 기념일과 관련된 시즌 상품보다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고 판매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절과 관련된 시즌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템 스카우트를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 상단에 아이템 발굴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카테고리입니다. 우선 카테고리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좋아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야 소싱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우선 열차 카테고리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간을 과거를 선택을 하시고 기간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름 시즌에 잘 팔리는 아이템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올해 여름은 아직 데이터가 없으니까 작년 기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름 상품은 한참 더운 8월달보다 기온이 갑자기 더워지기 시작하는 5월달, 6월달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23년 5월부터 6월까지 해놓고 조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들이 나오게 되고 검색 수를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들을 쭉 한번 보는 겁니다. 크록스나 나이키 같은 브랜드 키워드는 건너뛰면 되시고요. 이런 레인부츠, 캐리어, 샌들, 아쿠아슈즈, 선글라스 같은 브랜드 키워드가 아닌 키워드들을 엑셀에다가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 시즌에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들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상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쿠팡에서 하나씩 검색을 하는 거예요. 쿠팡에서 검색을 해서 나오는 상품들의 대략적인 평균 가격대를 적어 놓으시고 그 가격을 바탕으로 1688에서 소싱을 했을 때 평균 가격대만큼 맞출 수 있는 상품인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 조사와 상품 소싱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즌 상품을 몇 개월 앞서서 시장 조사와 상품 소싱을 하다 보면 분명히 시장 가격이 무너져 있지 않고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상품들을 소싱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상품들을 압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전략을 잘 짜서 한 시즌을 제대로 겪어보시면 온라인 판매 사업의 진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즌 상품은 하루에 10개, 20개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100개, 200개 이상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셔야 돈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100개 이상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영상을 터치하시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이웃시장을 가서 소싱한 상품 중에 하나를 5,000개가 팔릴 때까지 노마진으로 판매해 볼 계획입니다. 이 상품은 봄, 여름 시즌 상품이고요. 대표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검색량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현재 이 상품의 시장 평균 가격은 9,000원 후반대부터 만원 중반대까지 다양한 편입니다. 저는 이 상품을 이웃시장에서 약 8위안 정도에 소싱을 했고 똑같은 상품이 1688에서는 약 9위안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봄, 여름에 잘 팔리는 시즌 상품이고 검색량은 3월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5월 중순 정도에 피크를 찍고 7월 중순까지 검색량이 유지되다가 수요가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저는 이 상품과 비슷한 상품들을 몇 개 더 취급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디자인과 구성으로 상품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상품끼리 경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형태가 조금 다르고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구매층이 완전 겹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잘 팔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또 비슷한 상품을 팔아도 될까 라는 고민을 잠깐 하긴 했는데 상품 품질이 너무 좋아서 이건 안 팔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상품류를 쿠팡에서 검색했을 때 결국엔 내 상품을 고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 상품은 현재 쿠팡에서 똑같은 디자인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도 안 보이고 소비자 눈에도 안 보이면 거의 국내에는 처음 선보이는 상품이라는 거겠죠. 우선 아이템 위너 매칭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이템 위너 매칭 공격도 잘 팔리는 상품한테나 들어오는 것이지 제 상품처럼 이제 막 판매하기 시작한 상품한테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상품을 잘 팔리게 해서 상위로 띄울 거기 때문에 나름의 방어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우선 5,000개까지는 노마진으로 판매를 할 건데 이때는 제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는 없을 겁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아이템 위너 매칭을 걸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제가 나중에 가격을 정상적으로 올렸을 때를 대비해서 현재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출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디자인권은 아마 한두 달이면 등록이 돼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5월달부터는 제 상품을 아이템 위너 매칭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로고. 제 상품에 처음부터 로고 작업을 해서 수입을 했을까요? 현재 초도 물량 1,500개와 며칠 전에 주문한 3,500개를 합치면 총 5,000개에는 로고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마진으로 판매할 이 5,000개는 로고 없이 판매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5,000개가 잘 팔리는 시점에는 저만의 로고를 부착을 해서 세 번째 물량을 수입을 할 겁니다. 로고 작업도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최대한 추가 비용 없이 진행을 해보고 판매가 잘 되기 시작해서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 로고 작업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1월 달에 이웃시장 갔을 때 구매한 샘플로 KC 인증을 받았고 2월 춘절이 끝나자마자 초도 발주 1,500개
300개를 해서 3월 초에 물건을 받았고 3월 중순 정도에는 사진 촬영을 하고 상세 페이지를 며칠 동안 만들고 나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상품을 3월 21일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고 영상을 찍는 4월 1일까지 약 10일 동안 600개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하루 광고비는 대략 5만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아직 광고 효율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광고 수익률은 판매 가격이 쌀수록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판매 수량에서 얼마나 자연 노출로 많이 팔렸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연 노출 판매량과 광고 노출 판매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판매 통계에서 찍힌 전체 판매 수량에서 광고 관리에서 나오는 광고 전환 판매 수를 빼면 알 수 있겠죠. 일일 판매량 관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내 상품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경쟁 상품과 비교를 해서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 분석을 해야 내 상품을 키우는데 더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일일 판매 장부와 경쟁 상품 판매량을 기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확인 후 신청해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품을 상위 노출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들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매 수와 리뷰 수겠죠.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어느 기간 동안 구매 수와 리뷰 수가 많이 발생했느냐입니다. 로켓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짧은 기간 동안 판매 건수와 리뷰 수가 많이 달리면 그만큼 상위 노출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노마진으로 판매할 5,000개의 상품을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 상품이 얼마나 상위 노출되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노마진으로 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내 상품이 선택을 받으려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줘야 합니다. 여기서 혜택이라는 것은 사은품이나 후기 작성 이벤트, 선물도 있겠지만 가장 큰 혜택은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입니다. 상품 후기가 수천 개씩 쌓여있는 상위 상품들보다 월등한 혜택을 제공해야만 내 상품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판매량이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노출 순위가 올라가게 되고 자연 노출 판매량이 올라갈수록 상품의 수익성은 더 좋아집니다. 간단하죠? 앞으로 한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5,000개 다 팔아보겠습니다. 하루에 100개를 넘게 팔아야 가능합니다. 상품 후기도 15개가 팔리면 후기 1개가 생긴다고 예상했을 때 대략 300개의 후기도 생기겠네요. 오늘이 4월 1일이니까 5월 중순까지 5,000개 다 팔고 나서 이 상품의 수요가 피크를 찍는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2달 동안은 가격을 원상복귀 시켜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챙길 계획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판매 전략은 모든 분들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당장 상품 한 개를 팔아서 수익이 나야만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고 만에 하나 가지고 있는 재고를 다 못 팔아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판매 전략을 짜서 판매를 하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시고 네이버 카페에도 들어오셔서 많은 대표님들이 작성하신 인사이트 넘치는 사업 일기도 보시면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소싱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10억 매출을 낸 사람이 작성한 쿠팡 비법서 채광권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3억 매출을 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실래요? 어떤 게 더 내가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걸까요? 저는 강의비로 1,500만원 정도를 지금까지 썼습니다. 제가 온라인 판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3년 동안 1,500만원을 쓴 게 아니라 초반 1년 동안 그 정도 썼었어요. 강의를 안 들은 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한 게 중국 구매대행이었습니다. 투플렉스라는 반자동 상품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타오바오 상품을 등록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한때는 그 투플렉스 이용자 중에서 상품 등록 개수로 1등까지 했었습니다.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품 등록 알바까지 써가면서 그만큼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그걸 1년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지재권 위반, 고소, 계정 정지 이런 문제들이었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내 위탁 판매와 쿠팡 리셀로 갈아탔습니다.
3년 동안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판매 형태라는 것도 유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2021년부터 22년까지는 중국 구매 대행이 유행이었고, 그 이후에는 리셀 판매, 건기시, 명품 구매 대행, 로켓 크로스 이런 식으로 유행이 있었는데, 그런 유행들을 따라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걸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달콤한 매출이 나와서 기분은 좋은데 남는 게 없더라고요. 수익은 조금 남을 수는 있어도 이걸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매출이 뚝 떨어집니다. 완전 디지털 노가다가 되는 거예요. 구매 대행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 하면서 효자 상품 같은 게 생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 상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이템 위너 매칭을 걸면 뺏겨버리고, 누가 더 싸게 팔면 매출이 떨어지고, 너무 불안정했어요.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갈아 넣었는데, 내가 상품 등록을 멈추는 순간 수익도 끝나버리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시작한 것이 사입 판매였습니다. 내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리스크더라고요. 경찰 고소나 계정 정지 같은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의 리스크는 아니니까요. 사입 판매를 하면서 이제서야 사업다운 사업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온라인 게임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컴퓨터 한 대 부여잡고 계속 시간만 갈아넣는 게임 같은 거였죠. 그런데 사입 판매를 하니까 내가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 나한테 수익으로 돌아오는 구조더라고요. 공부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매출을 성장시키고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공부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였고, 그런 걸 배움으로써 내 경험과 실력이 올라가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중국 구매 대행할 때는 매출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불법 행위를 안 저지르기 위한 공부를 더 많이 했으니까 그걸 끝내고 나서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사입 판매는 내가 공부하고 투자하고 특정 기간 동안 상품을 런칭하는 데 시간을 쏟고, 이런 걸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노력의 반도 안 해도 수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렇게 한 시즌 두 시즌 돌려보니까 지금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팔리고 있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수익을 가져다주는 상품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방법을 직접 터득해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 잘만 따라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보면서 저보다 큰 업체들은 다른 무엇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업체들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 업체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어떤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하는지 대충 짐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딱히 그런 대형 업체들의 상품들도 무슨 대단한 작업을 해서 그런 탑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업체들도 상품을 하나 준비해서 매출을 키우고 수익을 챙기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경쟁사 분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제가 하는 방식에 있어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주기만 하면 이걸 보는 여러분들은 와, 대단하다,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머리가 똑똑할 거야, 대단한 마케팅과 광고 기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 방법을 샅샅이 분해해서 보여드리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방법만 알면 돼요. 개인적인 특출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는 그 방법을 듣고 성과를 내고 누구는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10억 매출을 낸 사람이 작성한 쿠팡 비법서 채광권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3억 매출을 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실래요? 어떤 게 더 내가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걸까요? 수많은 강의를 들어도 성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온라인 사업을 A부터 Z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만 가지의 사소한 결정과 중요한 결정을 직접 내려야 최종적으로 판매라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온라인 초보 판매자들한테는 그 모든 결정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수십 년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지시받은 일만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같이 도와줄 멘토가 옆에 있다면 그 어려운 과정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진행을 해 나가야만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는 내내 가장 아쉬웠던 것이 저한테는 이런 멘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쿠팡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때 수많은 온라인 판매 강의와 차별점을 두려고 한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수강생 분들과의 소통, 차별 없는 정보, 멘토 역할, 이 3가지였습니다. 물론 커리큘럼에서도 정말 뜬구름 다는 소리는 다 걷어내고 바로 큰 업체들이 압도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다이렉트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려드려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그 과정을 옆에서 같이 도와줄 멘토의 부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수강생분들에게 성과가 나올 때까지 멘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강의 시간에 수강생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똑똑하게 버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은 길게 가지 못하는 일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꾸준하게 해야 1년이고 2년이고 안정적으로 온라인 판매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지난 3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누구보다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접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알리와 테무의 한국 시장 진출 때문에 온라인 판매 셀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 아직 온라인 판매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으신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진입조차 포기하시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보 시절부터 보던 온라인 판매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을 요새 지켜보면 최근 올라온 영상들의 조회수가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온라인 판매라는 이 업계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재작년 가을부터 작년까지 해서 로켓 그로스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한참 많았을 때 이때가 쿠팡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지금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강의를 듣고 나서 직접 해봤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어그로에 속아서 성과가 안 나오니까 대다수의 셀러들이 포기하고 나간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정말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같이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은 신규 진입자들이 줄어들어서 더 좋고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은 경쟁자가 줄어들어서 좋은 거죠. 모든 게 경쟁이잖아요. 알리와 테무의 한국 진출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 판매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서 언론이나 주변에서 알리, 테무 소리만 나와도 민감하게 들리는 거고 특히 언론에서는 방송에 내보내기 좋은 이슈거리이니까 더 화두에 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알리나 테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쿠팡보다 현저하게 적고 특정 카테고리 상품들 위주로 그런 앱들을 이용하는 거라서 제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거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쿠팡이라는 회사가 수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유통망을 장악했는데 알리와 테무가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과 2-3년까지만 해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한참 유행일 때 쿠팡은 높은 수수료와 늦은 정산주기 때문에 많은 판매자들이 쿠팡 거길 왜 들어가냐 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쿠팡만 하는 사람이 있지 네이버만 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많은 셀러들이 쿠팡에 들어가서 판매 중입니다. 2-3년 전에 쿠팡을 욕하던 사람들을 뒤로 하고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은 상품들을 보면 대단하지도 않고 상세 페이지도 별 볼 일 없는데 후기를 수천 개, 수만 개씩 쌓아놓고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규 진입자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없을 때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면서 도움되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최근에 온라인 판매 관련된 커뮤니티 중에서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사업하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가입해서 좋은 정보를 교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